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둔 주제는 없어요. 사실 그동안 영상들도 주제를 얘기를 정해놓고 하긴 했지만, 좀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노친구다 보니까, 평소 이렇게 회사 생활하고 집에서 쉬고 하는 게 이제 전부다 보니까, 이게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긴 해요. 근데 한 개인이 아무리 개 인싸라고 해서 자기 일상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조금 저 같은 아싸에 비해서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여론 수렴이나 통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의견이 될까에 대해서는 또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인싸냐 아싸냐를 떠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의견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 무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 나이 또래분들은 운전 많이 하실 테니까 운전하면서 이제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도로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또는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아니면 그리고 이제 길 교차로마다 서 있는 신호등, 횡단보도 등등 이런 게 이제 당연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항상 잘 정비되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염화칼슘 때문에 포토 주구장창 생기고 포토 때문에 각종 자기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아씨 나라 뭐하냐 정부 뭐하냐 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로교통공단 뭐하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가 마치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밤새도록 집을 떠나서 어디 술집이든 밖이든 술을 먹고 그냥 자신이 당연히 안전하게 귀가를 하는 게 마치 아주 당연하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게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이 정말 공기처럼 당연하게 모두들 여기고 있죠.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저도 참 술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렇게 상당수 많은 시간 동안 집이 아닌 밖에서 제정신 못 차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영부영 다닌 적 참 많은데 저는 이제 와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 전쟁의 비극에 처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마치 지금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냥 남의 나라의 얘기일 뿐인 거죠.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게 굉장히 공기처럼 당연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함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은 시점이 지금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제 말을
한국어로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닿는 사람들은 다들 한국에서 살고 계시겠죠. 정말 이 우리가 일상에서 지내는 과정에서 이루는 안전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아니면 자기 가게를 오픈을 하러 가든 무슨 일을 하러 가든 아니면 그게 아침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저녁에 일을 하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집 밖을 나서면서 누군가가 날 해코지할 것이다,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런 거를 항상 변수에 상정을 해두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겠죠. 약간 조현병이나 좀 망상장애 시달리는 분들은 항상 이웃이나 아니면은 저기 어딘가에서 나를 항상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올 것이다라고 경계를 하는 좀 약간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말고는 없을 겁니다. 왜? 그게 당연하니까. 늘 그렇게 안전하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할 것이니까 아예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세상엔 당연한 거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거는 그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에서만 존재를 해요. 가령 그 뉴턴이 발견했던 것처럼 사과는 떨어진다거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전기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전압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이런 것들, 돌 굴리면 굴러간다거나 이런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총을 쏘거나 칼로 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에 불이 나면은 불을 끄러 누군가 오거나,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면 또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이제 119를 눌러주면 구급차가 달려온다거나, 이런 시스템들은 결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하거나 다치지 않으신 분들은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응급실을 지금 당장 이용을 해야 할 형편을 처하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은 좀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 응급실만큼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제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왜냐면은 지금 응급의학과 교수든 전공의든 의사들 다 지금 다 그만뒀으니까. 본의 아니게 좀 의사 얘기 지난번에 여러 번 다뤄가지고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오늘 좀 시작부터 두섭고 주점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의사들이 관뒀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쁜 놈들이고 원인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저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의사들이 관둬서 내가 치료 못 받으니까 의사들 개새끼네라고 욕을 하는 건 편한 일이죠. 그럼 의사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러분이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제깍제깍 치료해주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까요? 의사들은 기계나 로봇입니까? 아무나 그냥 다치거나 병 걸리면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받든 아니면 어떤 처우를 받든 간에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의사 얘기는 좀 약간 옆으로 치워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제 지금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불 났는데 불을 끌어 안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요. 아직은 그렇진 않고 이제 제깍제깍 출동해가지고 이제
그 고마우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제각제각 긴급하게 와서 열심히 사고 현장 수습해 주시고 화재 진압해 주시고 하고 계시죠. 아마 최근 뭐 한 달 전쯤에 이뤄졌던 그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근데 그 화재 사건 진압하러 방문하셨을 때도 그 계속 폭발물들, 뭐 폭발물이라고 하면 이제 반응성이 큰 리튬 배터리들이죠. 뭐 계속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소방관 여러분들도 뭐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터지고 있고 거기 무리하게 뭐 진압했다가는 소방관 분들도 뭐 다칠 수가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좀 다행인 부분은 그런 소방관 분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이 너무 위험할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화재 진압을 하거나 이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이제 그 행동에 들어가질 않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뭐 아무리 그 사고 현장의 그 희생자나 환자들 또는 뭐 이런 그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일을 해야 하는 소방관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몸을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을 안 하죠. 이거는 굉장히 아직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아니 현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뭐 계속 터지고 있든 가든 말든 간에 아니면 어떤 화재가 굉장히 심하든 말든 간에 아니 소방관들은 어떻게든 들어가가지고 불을 끄고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소송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날 출동한 소방관들한테 그 소방관들이 그 불 제각 안 꺼주고 그 내 가족 제때 때 안 구해줘서 사망했다. 우리 소방관들 고소하겠다라고 고소를 해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저 새끼 저 미친 새끼 개새끼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 고소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뭐 재판까지 가 가지고 뭐 소방관이 막 징역에 처해지진 않았는데 뭐 얼마 뱉어내래. 아니면은 막 징계 받아 가지고 좀 막 공무원 옷을 벗으래. 소방관 옷을 벗으래. 아니면은 막 그 옷까지는 안 벗었는데 소방관이라는 조직 안에서 갑자기 막 강등되고 막 이렇게 승진 못 하고 막 이런 처분이 나왔어. 제 말이 농담 같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는 약간 예언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방관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그냥 화재 현장에 뛰어들고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희생자, 환자들 다 구출을 하려고 더욱 열심히 움직일까요? 그런 고소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전 그 부분은, 좀 다시 공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교육은 받으면 오히려 소용이 없나?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는 이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제가 이제 영상 몇 개 안 되는 동안 의료 분야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다들 모든 분야에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실 막 다 문 닫고 있는 거는 이제는 약간 중간 단계에 왔어요. 시작은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이 됐고 그 경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망상 뭐 누카렵 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그 뭐 공무원들 지금 다 그만두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누칼협 막 이러잖아. 누가 칼 들고 공무원 하라고 협박함?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들 그만두고 다 나가죠. 9급 공무원들. 근데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라서 나가겠대. 그래서 이제 나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 욕을 안 하잖아요. 막 9급 공무원들, 막 이렇게 행정직들, 막 일반 행정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직들, 지방직 현장 공무원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출근하면은 막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자잘자잘한 거 치우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막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하잖아요. 뭐 자기가 나가겠다는데 근데 왜 의사는 자기가 나가겠다는데 왜 욕을 하지? 뭐 하여튼 뭐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군대도 그래요. 군대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제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군필자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군필자이신 분들은 병사 신분으로서 다 이렇게 밤새는 당직 근무 한 번씩 하잖아요. 그 병장 달고 나서, 분대장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병사 신분이었으니까, 딱히, 수당 이런 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시키니까 다 했는데, 간부들은 그거 하는데, 간부들은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니까, 밤새고 당직 근무 쓰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5회 올려줘서 이제 2만원 준대요. 5일 주기 전에는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는 10,000원 줬대. 나도 이거 듣고서 나 믿지를 못했어. 그 당직 근무 쓰면은, 그 간부들도 직장인이니까 6시, 군인은 5시에 일과가 끝나나? 5시부터 보통 우리 점호 6시에 하잖아요? 아침, 겨울에 6시 반에 하나? 저도 전역한 지 한참 지나고 이제 민방위도 끝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일과 5시에 끝나서 다음날 6시 기상에서 점호하면은 11시간인 거잖아. 근데 그 당직 수당을 10,000원 줬다는 거예요. 10,000원. 아니, 11시간 일을 하는데 10,000원을 준대. 당직 쓰는 동안 잠만 자고 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상황 안 생기면은. 근데 상황 생기면, 실제 현장 상황이 생기면, 깨 있어가지고 온갖,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게 그 당직 근무인데 11시간 동안 그 대기하는데 10,000원 줬다는 거야. 그게 올해 올라서 20,000원이래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 당직 근무 하나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야. 군인들은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를 한 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지금 군인들도 지금 다 나가고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군인들이 다 나가면은 우리는 계속 지금처럼 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경찰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파서 얘기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거기도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경찰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만 하나 끌고 다녀도 이 어디 주차 한번 잘못하고 신호 한번 몇 번 위반하고 이러면은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는 존재가 이게 경찰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는 소방 조직은 나한테 해코지하는 건 없고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데, 경찰 조직은 나한테 내가 물론 내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내가 뭘 하나 잘못하면은 나한테서 어떤 해코지를 해가는 어떤 거대한 조직이니까 경찰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걸 떠나서 이 경찰 조직이 어떤 특정 이슈, 특정 범죄에 한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게 범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입건만 하면 고과를 굉장히 후하게 쳐주겠다는 한 지침에 내려오고 나서 완전히 개망가져 버렸죠. 맞아요. 그 동탄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정말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입건해가지고 사건 접수받아서 검찰로 송치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그냥 초고속 승진을 하는 그런 이상한 조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찰한테 기대하는 치안이나 이렇게 민중에 대한 봉사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애먼 사람 잡아가지고 그냥 성범죄자 만드는 그런 이상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의 안전도, 그리고 국가 외부에 대해서 위협하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안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아직은 체감 못 하시죠?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이거 개선 없이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짧게는 3년, 길어봐야 한 7년, 10년이면은 우리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세상을 만든 것들은 물론 이런 정책과 구조를 짠 정치인과 이런 이 대한민국의 지도 계층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런 정치인들 누가 뽑았는지, 좋아요.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뽑은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내가 뽑긴 뽑았어도 이렇게 행동을 할 때, 그 지도부가 이런 대한민국의 지배 계층이 이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을 때, 비록 내 손으로 뽑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 비판을 해. 그러면은,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무조건 무지성으로 시드를 쳐. 또는 뭐, 이렇게, 내가 뽑은 건 아니야. 근데, 상대방 쪽이 이렇게 자기들이 뽑긴 했지만 잘못하고 있으니까 비판을 해. 그러면은 네가 뽑았네. 네 뽑은 네가 잘못이네. 뭐 그러고 그냥 알바노 해버리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저는 적잖이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그냥 두서없는 얘기 아무거나 해보겠다라고 해서 좀 오프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두서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분야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오면은 누가 힘들까요? 일단 저는 힘들어요. 저는 그냥 뭐 사설 경호원 고용할 여력은 진짜 택도 없고,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집에 불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막막하고, 뭐 불날 일은 없겠지만 뭐 저는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좀 성실하게 그 화재 같은 거 안 일어나게 잘 단돌이 하고 지내는 편이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길거리 지나가는데 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막 한 밤 9시, 10시 넘어서 저 친구들이랑 외식하면서 술 한잔 한다고 돌아다녔을 때, 정말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냥 뭐, 애꿎은, 저 여성이 나를 그냥 조금, 좀 무섭다. 좀 약간 나를 막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라고 예를 들어서 막 나를 고소하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이제 고달프겠구나. 뭐 그런 좀 무서움도 있고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좀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좀 병신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진짜 좀 살짝 좀 피해 다니는 게 있어요. 막 좀 이렇게 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도망 다녀. 조금 이렇게 저랑 다른 성별이 있으신 분들 보이면 그냥 제가 도망 다니고 그래요. 뭐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솔직히 저는 이제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요 군사 전문가라는 분들은 뭐 격차가 뭐 100배 넘게 차이 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 무기가 우리한테 막 미사일이고 뭐 탱크고 전투기고 뭐 있으면 뭐해. 100배 많으면 뭐해. 지금 그거 다 운영할 군인들 지금 다 때려치고 있다는데. 근데 뭐 진짜 의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금 솔직히 난 북한이 지금 이 순간 바로 한 5분 있다 쳐들어온다고 해도 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한 100만 명 이상 죽을 것 같아. 6.25 때 죽은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60만 명 되거든요. 나는 그때보다 훨씬 2배 이상 더 죽을 것 같아. 좀 무서워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뭐, 요약을 하자면 이제, 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왔다. 이제 그 얘기를 갑자기 좀 하고 싶었어요. 이런 좀 당연한 걸 되돌리기 위한 그런 행동을 우리 각자가 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좀 떠들다 보니까 오늘 너무 두서없어서 이렇게 그냥 올리지 말까 생각을 했는데, 떠든 게 좀 아까우니까 좀 그래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두서 있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예.